안녕하십니까.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 학교급식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교장 선생님과 원장 선생님을 대상으로 온라인 직무 연수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연수 진행을 맡은 경상북도교육청 체육건강과 오희정 장학사입니다. 이번 연수는 매년 학교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교육을 위해 올해는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관리자이신 교장 선생님과 원장 선생님께서 학교 급식에 대한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연수에 앞서 임종식 교육감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교육감 임종식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들의 건강을 위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학교 급식이 제공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여러 교장 선생님 그리고 원장 선생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경기도 안산 유치원의 식중독, 목포의 고등학교 식중독 등 위생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은 영양가도 있고 맛도 있어야 되지만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의 행복한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길 바라며 오늘 또 시 한 편 올리겠습니다. 우화의 강, 마종기. 사람이 사람을 만나 서로 좋아하면 두 사람 사이에 물길이 턴다. 한쪽이 슬퍼지면 친구도 가슴이 메이고 기뻐서 출렁거리면 그 물살은 밝게 빛나서 친구의 웃음소리가 강물의 끝에서도 들린다. 처음 열린 물길은 짧고 어색해서 서로 물을 보내고 자주 섞여야겠지만 한 세상 유장한 정성의 물길이 흔할 수야 없겠지. 넘치지도 마르지도 않는 수리한 강물이 흔할 수야 없겠지. 긴 말 전하지 않아도 미리 물살로 알아듣고 몇 해쯤 만나지 못해도 밤잠이 어렵지 않은 강. 아무려면 큰 강이 아무 의미도 없이 흐르고 있으랴. 세상에서 사람을 만나 오래 좋아하는 것이 죽고 사는 일처럼 쉽고 가벼울 수 있으랴. 큰 강의 시작과 끝은 어차피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물길을 항상 맑게 고집하는 사람과 친하고 싶다. 내 혼이 잠잘 때 그대가 나를 지켜보아주고 그대를 생각할 때면 언제나 싱싱한 강물이 보이는 시원하고 고운 사람을 친하고 싶다. 오늘 연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먼저 경북 학교급식 홍보 영상을 다 같이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학교 급식은 친환경 급식을 기반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 소통하고 공감하는 신나는 급식으로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 학교 급식 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경북 학교 급식은 친환경 농산물, 지역 우수 농산물과 제철 식품 등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만을 아이들의 밥상에 오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조리원들과 안전하고 건강한 식단을 위해 급식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로 배송된 식재료는 학교 급식 모니터단과 함께 검수 과정이 이루어지며
이때 식품의 원산지, 포장 상태, 유통기한, 친환경 인증 등 학교의 요구 기준에 맞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조리 과정 중 교차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조리 도구와 복장은 색상별로 용도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 급식에서 제공되는 음식들은 검수에서 배식까지 꼼꼼하고 철저한 위생 관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 아이들이 신나게 식생활 교육관으로 달려올 수 있는 곳으로 급식실을 현대화하며 맛있고 즐겁게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식품으로 인한 면역 과민 반응을 차단하기 위해 식재료 선정 시부터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마다 학부모 급식 모니터단을 운영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급식은 모두가 함께 노력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선생님,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서 안 먹던 나물을 영양 선생님의 지도로 조금이나마 먹을 수 있는 게 참 안심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식생활 교육을 통해 한층 더 건강해지는 학교 급식을 만납니다. 영양 및 식생활 지도는 학생들의 식생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실천 중심 참여형 활동 수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 먹기 캠페인, 다문화 요리 체험 교실 등 영양 식생활 교육은 교실 밖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급식 관계자들은 다양한 연수를 통해 교육 역량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경북학교 급식은 많은 급식 정책을 지원하여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이르기까지 식생활 변화를 이끌어내어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학교 급식을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 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조광신 사무관님의 학교 급식 식중독 예방에 관한 강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식약청에서 식중독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조광신 사무관입니다. 코로나19는 이래 교장 선생님들과 원장 선생님들을 직접 찾아뵙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뵙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사용된 PPT 화면은 대구시약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교육은 식중독의 이해, 식중독 발생 현황, 학교급식 관계 법령, 식중독 발생 시 대응 요령 등 4가지 주제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식중독의 이해입니다. 식품위생법은 식중독에 대해 식품의 섭취로 인해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 WHO는 집단 식중독을 식품 또는 물을 원인으로 2명 이상이 유사한 질병을 경험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교장 선생님들과 원장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식중독입니다. 식중독의 종류는 크게 미생물 식중독, 자연독 식중독, 그리고 화학적 식중독 3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식중독의 발생 규칙을 보면 미생물 식중독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자연독 식중독과 화학적 식중독의 뒤를 잇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중독 발생 현황입니다. 최근 7년간 전국 학교의 식중독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식중독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으며 2018년도 대비 2019년도의 식중독 발생 건수와 환자 수는 크게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월별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개학철인 3월과 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절별로는 주로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지만 봄철에도 발생이 잦은 편입니다. 다음은 식중독 발생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2018년도에 있었던 학교급식의 식중독 사례입니다. 당시 환자 24명과
비빔면의 채소에서 유전자가 동일한 대장균이 검출되었고 결과적으로 미생물에 오염된 채소로 인한 식중독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리 종사자는 조리 전에 반드시 손 씻기를 실시하고 가열하지 않은 식재료에 대해서는 염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학교 급식에서 환자 66명과 보존식에서 퍼프린젠스라는 식중독균이 검출된 사례로서 조리를 마친 바베큐를 배식 전에 보관하는 과정 중에 식중독균이 증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가열 조리한 음식은 2시간 이내에 배식을 마치거나 찬 음식은 5도씨 이하, 따뜻한 음식은 60도씨 이상에서 보관 후 배식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지역 축제에서 제공된 음식을 먹고 식중독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당시 환자 26명 중 16명과 음식에서 황색 포도당균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식품체육 과정에서 교차오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음식은 손맛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대량으로 조리된 음식은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행사장의 식품시급자는 반드시 조리용 장갑을 착용하도록 하고 교차오염이 없도록 칼, 도마, 행주 등을 육류, 어패류, 채소류 등으로 구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학교 급식을 먹은 학생 79명이 식중독이 발생한 사례로서 환자 9명과 보존식 깍두기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었습니다. 이는 김치업체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김치를 납품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열하지 않은 음식은 가급적 식단에서 배제하거나 세척 소독을 거쳐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체험학습장에서 환자와 식수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입니다. 이는 식수로 사용한 지하수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것으로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경우 살균 소독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고 물탱크 청소와 노후 배관 등을 교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급식 관계 법령입니다. 식품위생법은 조리 종사자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해 6개월에 한 번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일반 식당 영업장에 비해 좀 더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조리 종사자가 건강진단을 미실시하는 경우에는 설치 운영자와 종사자에 대해서 좌측 표와 같이 각각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집단급식소의 설치 운영자는 즉시 시군구청장에게 식중독 발생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집단급식소의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집단급식소의 준수사항입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급식교사의 담당 업무이므로 교장 선생님들이나 원장 선생님들은 평소에 숙지할 필요까지는 없지만은 집단급식소의 설치 운영자이시기 때문에 평상시 관심을 가져주시고 관리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식중독이 발생한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학교 급식시설 내부는 청결하게 유지 관리되어야 하고 부패 변질이 우려되는 식재료들은 냉동 또는 냉장 시설에 보관해야 합니다. 종사자들은 반드시 위생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식품 조리 등에 사용하는 기계, 기구, 식기들은 세척, 살균하는 등 위생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통기한이 사용된 식재료들은 절대 조리해서는 안 됩니다.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살균 소독 및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받아야 하고 기준에 적합한 용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감염병 예방법은 학교 집단 급식소에 대해 계절별로 정기 소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 급식에는 많은 법령과 준수사항이 있는데요. 급식 교사 선생님들이 관계 법령을 잘 준수하여 위생적인 학교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장 선생님들과 원장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 주제인 식중독 발생 시 대응 요령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식중독 발생에 따른 조치는 발생 신고, 역학조사, 결과 확인의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단계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식중독이 발생한 사례를 가정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일반 담임선생님은 아침 조회를 실시한 결과 7명이 결석하고 2명이 지각을 했는데 모두 복통, 설사, 미열 등의 증상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담임선생님은 교장선생님께 이런 사항을 즉시 보고하였습니다. 담임선생님은 보건교사, 영양교사와 함께 식중독 증상을 보인 7명이 전날 급식을 먹었는지 학부모가 보낸 음식을 먹은 적이 있는지 등 공통점을 파악하였습니다. 담임선생님은 보건교사와 함께 4학년 전체 학생 중 유사 증상자가 더 있는지 보건실을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를 추가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때 4학년 다른 반에서도 유사한 증상이 있어 전교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급식을 하지 않는 1학년을 제외한 전체 학년과 교사 그리고 조리종사에게서도 유사한 증상이 나타났고 일부 학생들은 결석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장선생님은 대책회의에서 담임선생님, 보건교사, 급식교사로부터 조사 결과 식중독이 의심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교장선생님은 식중독 대응 매뉴얼에 따라 교육청과 보건소에 식중독 발생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청과 보건소에서는 곧 학교로 역학조사반이 도착할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교장선생님은 매뉴얼에 따라 선생님들에게 역학조사반이 도착할 때까지 해야 할 사항을 지시하였습니다. 먼저 조사 이전에 급식소에 대한 방역 소독을 금지하였습니다. 이는 소독 방역을 실시하게 되면 식중독 증상을 일으킨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구토자가 발생할 경우 토사물을 위생장갑, 위생봉투로 채취 후 밀봉하도록 하였으며 토사물을 오염된 장소는 염소계 소독제로 소독하게 하였습니다. 급식교사로 하여금 보존식과 현장 보관을 지시하였고 학년별, 반별, 환자 명단 작성과 함께 투약을 금지하도록 하였고 교직원, 유증상자, 조리종사자 등을 대기하였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식단표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역학조사반에게 임기하여야 할 서류의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학년별, 반별, 유증사항자에 대한 조사표입니다. 학교는 역학조사와는 별도로 학교 내부의 식중독 대책반을 가용하였습니다. 먼저 교직원, 학생에 대해 개인위생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님들께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구내 매점의 식품 판매와 정수기 사용을 중단하고 급식 중단과 함께 이에 따른 대체급식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역학조사반이 출동해서 현장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역학조사반은 유증상자들이 급식 외에는 공통적으로 섭취한 식품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역학조사반은 학교의 식중독 대책반과 함께 급식 중단 여부를 논의하는 한편 역학조사 계획을 공유하였습니다. 이때 역학조사반과 학교 식중독 대책반의 구성 및 역할, 임무의 예시는 좌측의 표와 같습니다. 역학조사반은 급식 당일에 제공한 쫄면의 보존식과 가건물에서 병원성 대장균을 확인하였습니다. 역학조사반은 쫄면에 함께 제공된 가열되지 않은 챙초소가 원인으로 이를 섭취하면서 병원성 대장균에 의한 식중독이 발생하였다고 결론을 내었습니다. 오염된 생채소로 인한 식중독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는 급식 재개 여부를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추가 발생 환자 발생 가능성, 완치 여부 등을 우선 고려해야 하고 급식 재개의 조건으로 단순 식중독으로 재발 우려가 없고 확진 환자 발생 이후 일주일이 경과하는 등 이런 경우에는 급식 재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식중독의 예방 교육을 위해서는 종사자 위생교육과 조리 전 건강 상태 확인, 식재료의 유통 단계 및 안전관리, 손 씻기 생활화, 온도 관리 및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식중독은 절대 발생해서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발생한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내용을 들으시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전체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영상을 다시 보시거나 대구시학청 홈페이지에서
PPT 자료를 다운로드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유익한 강의인 것 같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학교 현장에 꼭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대구식약청 조광신 사무관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2020학년도 경북 학교급식 주요 정책과 전달 사항을 5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년 1월 30일부터 시행되는 학교급식법 주요 개정 사항입니다. 내년부터는 유치원과 각종 학교도 학교급식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세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보면 200명 이상의 원화를 둔 유치원은 단독으로 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100명에서 200명 이하의 원화를 둔 유치원은 2개원까지 공동으로 영양교사를 둘 수 있습니다. 또한 100명 미만의 유치원은 교육지원청에 전담 직원을 두어 영양관리, 식생활지도, 영양상담 등을 순회관리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유치원의 급식 운영 세부 기준은 초, 중 등 학교와 동일하게 급식 시설 기준과 식재료 품질 관리 기준, 위생 안전 관리 기준을 적용합니다. 단, 법 시행 이전부터 운영 중인 유치원은 일부 시설 기준은 예외로 둘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올해 9월부터는 전체 급식학교 대상의 위생안전점검과 급식 운영평가가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여 위생안전점검은 연 2회 이상에서 연 1회 이상으로 변경되었고 점검 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급식 운영평가는 기존 연 1회 전수 점검하던 것을 교육지원청에서 일부 점검하고 그 외의 학교는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입니다. 학교 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의 가공식품 사용률을 줄여달라는 내용입니다.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품으로, 예를 들면 사과 주스보다는 사과를, 토마토 케첩보다는 토마토를 급식에 사용 또는 제공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급식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어 보건소 업무가 정상이 되기 전까지는 한시적으로 6개월에 한 번 하던 것을 연 1회로 완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수가 감소되면서 100명 이하의 조리교가 증가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화가 되고 있어 현대화 요구가 많습니다. 하지만 식수 100명 미만 교는 현대화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인근 2개 이상의 학교가 동일 급식시설과 설비를 사용하는 공동조리를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천 용궁초와 용궁중이 작년에 공동조리로 변경하면서 비조리교인 용궁중의 식생활실을 카페식으로 리모델링하여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경북교육청 홈페이지에 급식 현대화 우수 사례로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연수는 마치도록 하고요. 이 직무 연수는 경북교육청 공식 유튜브 채널 마쿨머쿨TV에 계속하여 열어두겠습니다. 마쿨머쿨TV 구독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경상북도 교육청 체육건강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션아